안녕하세요, 오승현입니다. 베스트 매칭 시간, 이번에는 오디오 벡터 덴마크의 왕자 R 시리즈 맨 막내인 R1 아르떼를 살펴보고, 이 스피커는 어떻게 울리고 가장 이상적으로 드라이브를 하는 게 좋은지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디오 벡터는 참 여러 번 거론이 되는 소리샵 스피커의 아주 보석 같은 존재죠. QR 시리즈, 그 다음에 R 시리즈. 그러니까 QR 시리즈는 QR 시리즈대로 가성비로, R 시리즈는 덴마크 스피커 중에서도 워낙에 좀 고급스럽고 독보적인 영역을 개척해서 한 3년 전부터, 뭐 그 전에도 QR 시리즈들이 활동을 했었지만, 이번에는 R 시리즈의 상위 제품들이 미국 매거진들의 상을 휩쓸고 있는 뭐 올해의 제품상, 뭐 에디터스 초이스, 그런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아주 막 절정기에 오르고 있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오디오 벡터는 스피커의 최대 강국인 덴마크 출신이고, 이런 인기의 배경, 그 수많은 덴마크 브랜드 사이에서도 이런 독보적인 영역과 좀 핫한 어떤 세계를 구현할 수 있었던 거는 이런 것들이에요. 사이즈 자체를 크게 만들질 않았어요. 성능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 오디오 벡터랑 똑같은 성능을 가진 다른 스피커들을 비교해 보면 굉장히 뭐 여러 가지 화려하거나 체구가 크거나 아주 유닛을 다양하고 굉장히 고급진 유닛을 탑재한, 외관으로 굉장히 크게 어필하는 그런 등급의 제품들이 딱 같은 등급의 제품들인데 비해서 오디오 벡터는 상당히 소박한 편이에요. 아주 슬림하게 만들고 겉으로 보면 좀 심심해 보일 정도로 아주 단순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오디오 벡터라는 회사는 대부분의 성능을 바깥쪽은 아주 안정적이고 단정하게 만들고 안쪽에 집어넣는 그런 특성을 가진 회사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봐야 얘가 이래서 이런 소리가 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안쪽에 품고 있는, 사실 대부분의 이런 스피커 회사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뭐 앰프나 다른 부문도 그렇지만 제작자의 어떤 성향과 인성, 사람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막 자기 주장이 강하고 막 그런 거를 물론 그게 보기 싫지 않죠. 재밌어 하고 그렇게 같은 그룹 내에서 인식이 되는, 그렇게 흘러가는 그런 캐릭터가 있는가 하면 크게 말수도 적고 본인이 한 거나 본인의 어떤 남들이 없는 큰 자랑거리 이런 거 얘기 잘 안 하고 상대방이 발견해서 그렇게 해서 알려진 그런 캐릭터가 또 있죠. 오디오 벡터가 후자 쪽입니다. 근데 끊임없이 많은 게 발견이 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오디오 벡터 사운드를 일괄하면 이 회사는 뭐 그래 동급의 다른 회사들하고 뭐가 다르냐, 같은 체급에 비해서 대역이 굉장히 넓게 만듭니다. 우리 회사는 낮은 대역부터 높은 음까지를 다 재생을 한다. 그게 뭐 QR 시리즈건 아니면 R 시리즈의 작은 스피커든 큰 스피커든 그렇게 편차가 크지 않아요. 일단은 대부분의 대역을 다 내는 이런 걸 회사의 컨셉으로 하고 있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성능의 어떤 끝까지를 투철하게 만들어요. 흔한 말로 대충이 없는, 아까 이거는 이만큼 만들어 놨으니까 이쪽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고 이건 좀 대충 만들자, 이런 게 없어요. 어떻게 보면 약간 완벽주의 기질, 이런 것들이 곳곳에 다 포진이 되어 있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런 완성도 높은 제품 곳곳에 그런 거를 투입하다 보니까 연구들이 많아요. 뭐 예를 들면 소재나 어떤 구성, 그 다음에 사용자 쪽에서 이거를 어떻게 사용할 거라는 거에 대한 그런, 뭘 쓸지 몰라서 내가 다 준비했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곳곳에 만들어 놓은, 그래서 최상위 제품은 옵션이 19가지나 됩니다. 등급별로 옵션이 19개 중에 19개가 다 적용되어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한 반 정도만 적용되는 게 있고, 한 3분의 1 이렇게 단계별로 그 모든 옵션을 조금씩
부분적으로 전체적으로 그렇게 반영을 시켜서 등급을 나누게 돼 있는 그런 라인업들을 구성해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낸 그런 회사입니다. 이 회사를 특징 짓는 그 옵션들이 사실은 오디오 벡터를 대부분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IUC, 전부 이게 영문 이니셜, 알파벳 이니셜 3개로 다 설명이 되어 있는데, IUC는 인디비주얼 업그레이드 컨셉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거리가 먼 사람들, 좀 먼 거리에서는 이제 이동할 때 드는 비용들이 있어서 한계가 있겠지만, 그 자국 내 혹은 유럽 내, 덴마크나 유럽 내에서는 그거를 빈번히 할 수 있는, 대표적으로 나는 트위터가 3등급이 있어요. 일반 콘 타입의 AMT도 2가지 종류가 있는데, 나는 내가 처음에 살 때는 그냥 패브릭 콘을 샀는데, 난 최상위 AMT를 이제 이거로 바꿔주세요. 혹은 나는 아래쪽에 있는 그 프리덤 그라운드 이런 것도 좀 적용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나는 안쪽에 그 내부에 있는 브레이싱을 조금 더 강화해 주세요. 이런 것들을 바꿀 수 있어요. 심지어 유닛 전체를 통째로 교체하는, 아래쪽 중역대나 저역내는 베이스를, 그런 것도 실행을 그렇게 할 수 있게 만든 그런 설계가 IUC. 그다음에 NEC 그러면 노 에너지 스토리지라고 그래서 공진이 떨리고 난 내부에 남긴 에너지를 전부 배출을 해요. 이건 이제 상위 제품들에만 적용이 되는, 아래쪽에 이제 그거랑 관련된 게 FGC라고 그래, 프리덤 그라운드 컨셉이라고 그래서 그 안쪽에 잔여 에너지를 남겨서 뒤에 나오는 그런 음들의 어떤 왜곡이나 공진을 만들지 않고 다 배출해야 되는 이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그 다음에 SEC라고 그래서 사운드 인핸스먼트 컨셉, 그러니까 전체적인 입체감이 굉장히 좋은 스피커예요. 그 입체감을 해결하는 방식은 공진을 억제시키고, 그러니까 원래 없는 억제라는 표현보다는 음원 외에 생기는 공진은 다 사라지게 하는 이런 거,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주로 이제 RAMT 같은 트위터, 최상위 트위터로 사용되는 이 AMT 트위터의 그 확산의 어떤 품질을 통해서 제일 흔하게 말하는 스피커가 사라지게 하는 그런 사운드 스테이지, 굉장히 홀로그래픽한 사운드 스테이지를 만들어내는 컨셉. 그 다음에 뭐 극저온 처리시키는 내추럴 크리스탈 컨셉이나 그런 옵션이, 그런 적용되는 옵션은 19종류인데, 지금 말한 요 3개 이니셜로 상징되는 것만 해도 약 6가지 정도 그렇게 특징이 지어지는 그런, 사용자가 선택을 할 수 있는 폭을 넓힌 제품군에서도 그렇지만 한 제품에서도 등급이 3가지가 있어요. 아시겠지만 시그너처, 아방가르드, 그리고 이제 아르떼, 이런 옵션. 그러니까 아르떼 옵션이 되면 전체 지금 말한 그런 옵션을 다 투입한 그런 최고 성능의, 각 제품마다의 최고 성능의 제품이 됩니다. R1 아르떼는 이 R 시리즈, 사실상 오디오 벡터의 본체죠. 이거를 중심으로 좀 싸게 좀 만들어 달라, 뭐 다 좋은데 조금 좀 쉽게 적은 예산으로도 쉽게 쓸 수 있는 등급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이제 QR 시리즈가 나왔는데, QR 시리즈는 6면체로 만들었고, 원래 이 R 시리즈, 그 오디오 벡터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디자인은 90년대부터 시도한, 이게 뒤로 좁아지는 루트형으로 생기는, 이렇게 해서 공명과 왜곡, 공진을 없애는 그런 이상적인 공명을 만들어내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게 R 시리즈입니다. R 시리즈는 총 5개의 모델이 있죠. 그 R1, 3, 6, 8, 11이 있어요. 근데 11은 그냥 상징적인, 물론 제품이 완제품이 돌아다니긴 합니다만 일상적으로 주문하는 이런 제품이라기보다 사실 덴마크에서 만든 제일 비싼 스피커라는 기록도 갖고 있어요. 하여튼 그런 상징적인, 오디오 벡터 상징적인 제품이고, 실제적으로 인플래그십이 이제 RA 6, 3, 1 이렇게 내려오는데, 막내이자 유일한, R 시리즈의 유일한 스탠드 거치형입니다. 다만 이 회사 제가 말씀드린 콘셉트대로 이 작은 체구의 스피커에도 대역이 넓어야 돼요. 그래서 아래쪽 대역이 40Hz 미만까지 내려갑니다. 38Hz에서 위도 높아요. 53kHz. 이 광대역을 재생을 하는 아주 콤팩트한 스피커고, 말씀드린 그
오디오 벡터에 19개의 옵션이 다 들어가 있는, 그리고 약 6개로 특징 짓는 IUC, SEC, NES, FGC 이런 것들을 다 적용을 해서 사실상 체구가 작은 큰 공간이 아니거나 내가 딱 요 컨셉으로 듣고 싶다 하는 분들한테는 사실 상위 제품이 부럽지 않은 그런 아주 컴팩트 스피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8이나 6 같은 어떤 상징적인 제품, 주로 많이 쓰는 풀레인지 대역의 스피커들하고 비교했을 때 뭔가 타협을 한 작은 스피커가 아니라 공간에 따라 선택하는 가장 완벽한 사이즈, 가장 완벽한 오디오 벡터의 컴팩트 스피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견해입니다. R1의 아르떼 버전은 그 오디오 벡터에 모든 옵션이 다 들어가 있는 아르떼 옵션 이 버전이고, 이 제품을 보면 오디오 벡터 R 시리즈, 그 다음에 더 넓게는 오디오 벡터의 모든 기술들이 다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위에 RAMT 트위터, 이 트위터는 대역도 넓지만 초경량으로 만들었고 그 과대한 입력이 들어와도, 그러니까 강한 힘으로 드라이브를 해도 이 떨림 자체가 매우 정교하게, 그리고 시차름 같은 게 안 생기게 S스타 필터라고 해서 앞쪽에, 그게 좀 신기하죠. 앞쪽에 그릴 자체로 그 음이 나오는 구간과 어떤 그 영역을 계산해내서 그 그릴 자체가 필터예요. 그래서 소리를 강하게 내면 우리가 아는 리본 트위터나 평면형 트위터도 소리가 거칠어지거나 좀 귀를 피곤하게 할 때가 있는데, 그걸 없애려고 만든 그 RAMT. 실제로 오디오 벡터를 강한 소리로 들어보면 강한 음, 뭐 볼륨을 높이거나 고역이 강한 음으로 쭉 다이나믹이 크게 가는 이런 곡들을 들어보면 굉장히 매끄럽게 나온다는 거를, 아마 같은 AMT 쓰는 스피커 중에서도 가장 강한 음에서 매끄러운 그런 트위터가 아닐까, 늘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트위터가 장착이 돼 있고, 바디는 이 HDF, 뒤로 이렇게 좁아지는 구조라고 했죠. 거기에 굉장히 고강도 그리고 경량의 그런 목재를 써서 프레임을 만드는 그런 인클로저로 제작이 돼 있고, 인클로저 자체도 그래서 인클로저 자체도 고무진에 굉장히 강하게 내부 브레이싱 처리도 돼 있지만 그 유닛하고의 결착하는 방식이 또 독특해요. 유닛의 떨림이 공진에 영향을, 그 인클로저의 공진에 영향을 주지 않게 하려고 모든 유닛은 3점으로 딱 3군데만 접합을 하게 돼 있어요. 오디오 벡터를 보시면 앞쪽에 볼트가 딱 3개만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이 회사의 인클로저와 유닛의 최소한의 접점을 두게 한 그런 설계 방식입니다. 그리고 아르떼 옵션답게 뒤쪽에 프리덤 그라운드, 그 단자 플러스 마이너스 스피커 터미널 외에 제3의 단자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게 프리덤 그라운드입니다. 그 노 에너지, 그러니까 안쪽에 에너지를 남기지 않고 그대로 바깥쪽으로 다 방출하게 하는 프리덤 그라운드용 전용 케이블로 연결을 해서 앰프나 다른 그 그라운드 처리하는데 연결만 하면 그게 그 인클로저 내에 남은 에너지가 없이 그렇게 쾌적하게 재생할 수 있게 만든 그런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래쪽 미드 베이스는 이건 2웨이니까 RAMT 아래에 있는 그 6.5인치 미드 베이스, 이 드라이버 유닛이 그 어떻게 보면 위쪽 대역은 그 사운드 스테이지나 지금 말한 아주 강한 에너지에서도 확산감이 좋은 그런 높은 대역을 재생한다고 한다면, 대부분의 소리들이 모여있는 낮은 대역과 중역대, 이 소리가 사실은 오디오 벡터의 사운드의 어떤 키를 들고 있는 오디오 벡터의 음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카본과 아라미드 섬유를 섞어서 만든 그런 방막, 그런 진동판을 샌드위치 구조로 만들었어요. 샌드위치 구조로 만든 당연한 이유가 전후 운동을 할 때 가볍고 아주 작은 동작도, 작은 신호도 빠르게 동작을 하고 민감하게 움직이게 만든, 그래서 오디오 벡터는 중저역 신호의 재생력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뭐 생생하게 하고 또 뭐 빠르게 하고 여러 특성들이 있지만 회사마다 오디오 벡터의 중저역은 대단히 민감하고 민첩하게 움직인다는 거. 그러면서도 이 회사 스피커는 그렇게 만든 스피커들이 대부분이 놓치는 경우, 해상도와 빠른 동작 이런 것들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저역은 이것까지 이렇게 저역이 양감이 나오면
그런 게 구현이 안 되겠다 해서 그만큼을 빼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역상으로는 나오는데 저게 양감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은데 오디오 벡터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양감을 어떻게든 나오게 만듭니다. 이 작은 6.5인치 미드레인지에서도 저역이 아주 훌륭하게 펑펑까지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상위 제품들처럼 이렇게 여러 개로 두고 막 8인치 막 그 아이소바릭 유닛을 둔 이런 상위 제품들하고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이 딱 한 개의 유닛으로 굉장히 풍부한 그런 베이스 품질을 그런 양감을 내주는 그런 컨셉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피커로 들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간만 내 공간에 맞게 선택만 한다면 야 작아서 저역이 별로 안 나오는구나 이런 불만을 호소할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이게 오디오 벡터의 장점입니다. 이런 오디오 벡터를 이런 R1 아르떼를 가장 잘 드라이브하는 그리고 상위 제품의 컨셉을 작게 한 이런 그 원래 제작 의도를 잘 발휘를 시키게 하려면 역시 앰프가 당연히 중요하죠. 중요한데 앰프도 사실은 고르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크게 보면 이 스피커를 드라이브하는 방법은 이 스피커를 드라이브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제작사의 컨셉을 중시해서 R1 아르떼를 가장 이상적으로 드라이브하는 그런 방식은 상당히 깔끔하게 베이스를 끊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미드 베이스가 상당히 뭐 부족하지 않을 만큼의 양감, 그 다음에 38Hz까지 내려가는 대역을 갖고 있기 때문에 높은 대역은 어떻게든 뭐 이렇게 그럴 일은 없겠지만 앰프가 그 뉘앙스를 해치지만 않으면 돼요. 그리고 너무 힘이 없는 앰프를 쓰지만 않으면 오히려 강한 힘을 줘도 줄수록 더 높은 대역은 구현이 잘 되는 그런 영역으로 했을 때 미드 베이스를 얼마나 깔끔하고 안정되게 드라이브 해주느냐 이거에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선택폭이 넓지만 상당히 그 중고음을 좀 더 화사하게 내주고 베이스를 딱 틀어주는 이런 앰프들이 제 경험상 가장 잘 어울립니다. 대표적으로 소리샵 제품 내에서 그거를 제가 좀 이렇게 쭉 찾아봤는데 이런 앰프가 있어요. T+A의 PA2500R R 시리즈의 플래그십이죠. 이 앰프 제가 종종 칭찬도 많이 하고 리뷰도 따로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저 HV 라인업에 좀 근접한 HV 라인업까지 아직 좀 예산상 접근하기 좀 어려운 분들 거기까지는 좀 예산이 부족한 분들은 이 제품을 무조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뭐 꼭 굳이 오디오 벡터가 아니라도 활용도가 넓긴 한데 지금 R1 아르떼 같은 스피커의 다이나믹을 아주 정확하고 정교하게 그렇게 딱 멈춰 세우는 그런 앰프로는 이 예산 내에서는 굉장히 이상적이에요. 1000만 원을 전후한 이 정도 가격대에서 아마 제 생각인데 조금 오버하면 소리샵 내에 그 예산에서 앰프 중에 최고급이 아닐까 싶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렇게 약간 그 AV 앰프처럼 생겼는데 소리를 들어보시면 아마 생각이 금방 바뀌실 거예요. 저는 소리샵이 이 제품을 좀 많이 좀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고 여러 스피커들하고 좀 활동을 좀 여러 스피커들하고 조합을 해서 소리를 좀 많이 들려줬으면 좋겠는데 R1 아르떼하고 아주 이상적인 조합이 돼요. 그래서 특히 저 RAMT 쪽에서 그 T+A 특유의 아주 섬세하고 화사한 소리들 위쪽이 상당히 열려있는 느낌을 주면서 특히 이 작은 스피커의 장점인 공간에서 사라지게 하는 그런 데 기여하는 바가 굉장히 커요. 물론 위에 이제 HV의 저 플래그십인 3100HV 같은 앰프를 쓰면 좀 더 진공관스러워지고 그 실제에 좀 더 가까운 소리가 나긴 합니다. 근데 오히려 적당히 다이나믹스도 나오면서 그런 부분들 HV까지는 아니지만 이 RAMT 특유의 섬세함과 그런 해상도를 들려주기에는 PA2500R 같은 앰프가 가장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앰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앰프로 R1 아르테를 드라이브하면 굉장히 큰 스피커의 소리가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미 그 정도 대역과 퍼포먼스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PA2500R을 붙이면 R1 아르테가 아마 날개를 단 듯 그런 여러 가지를 이 스피커에 상상 못했던
굉장히 여러 가지를 보여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은 R 시리즈, 오디오 벡터 R 시리즈의 막내인 R1 R대를 어떻게 소리를 내야 되고 원래는 어떻게 소리를 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이 스피커는 지금 오디오 벡터의 대표인 매츠 클리포스 설립자의 아들이죠. 이분하고 대화를 하면서 들었던 얘기인데, 사실은 R1 R대를 사장인 매츠 클리포스가 굉장히 애정한다고 합니다. 뭐 사무실에서는 R1을 쓰고 집에서는 R3를 쓰고, 오히려 저희 R6, R8보다 둘을 더 많이 사용하는, 그쪽에 더 애정이 많다고 할 정도로, 뭐 큰 스피커는 큰 스피커의 장점이 좀 더 많죠. 당연히 통도 커서 울림도 크고 넓은 공간에서 쓸 수 있는 그런 훨씬 성능의 반경이 넓지만, R1 R대로도 사실은 못 들을 소리가 거의 없다는 그런 얘기로 이해가 됐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R1 R대를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PA2500 같은 앰프로 드라이브를 하면 아마 오디오 벡터를 새롭게 발견하시는, 아직까지 잘 이렇게 유심히 못 들어보신 분들이라면 꼭 그 조합으로 시청해 보시고 집에서도 그렇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R1 R대, 오디오 벡터의 R1 R대 얘기를 같이 살펴보면서 나눠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제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